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식품안전기사 강의팀인 장미기사단의 장미입니다. 2025년도부터는 식품기사 자격증이 식품안전기사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저희 장미기사단도 이 식품안전기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자, 2025년도부터 식품안전기사로 변경되는데요. 자, 바뀐 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방고시 장미기사단은 실기시험 대비반이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생략하고 실기시험 위주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식품기사의 경우 이제 이 실기 과목명이요. 식품 생산관리 실무였습니다. 근데 이 실기 과목명도 식품 안전관리 실무로 변경이 됩니다. 자, 주요 항목들도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 예전에 식품기사는 생산관리 제조, 식품 제조, 식품 안전관리, 식품 인증관리, 식품위생 관련 법규 이렇게 이제 주요 항목이 있었는데 현재 이 안전기사에서는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이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오고요. 가장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면서 제품 개발, 생산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라는 항목으로 바뀝니다. 자, 이러한 주요 항목과 더불어 세부 항목이나 세세 항목 같은 내용들은 사실 큐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출제 기준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안전기사로 왜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조금 궁금하시잖아요. 2022년도 1월에 배포된 식약처 공문을 살펴보면은 해당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 식품기사에서 식품안전기사로 변경이 되었느냐? 현재 우리나라의 해썹 적용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약 89.6%가 해썹 제품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해썹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고 확보되어야 하다 보니 식품기사를,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식품안전기사로 개편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해썹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고 또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이 자격증이 기여할 것이다 라고 기대된다라고 이제 공문을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험 과목에서 해썹이 대폭 강화될 것인가? 이 보도자료인데요. 이 보도자료 일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 해썹 부분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기 과목에는요. 예전 식품기사일 때는 없었던 식품안전 과목, 식품안전이라는 과목이 생기게 됩니다. 또 실기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품안전관리 실무라는 과목명으로 변경이 되었었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썹 관련 항목들, 우리가 해썹 하면은요, 이제 첫 번째 선행요건 있고요. 이 선행요건을 기반으로 해썹의 12단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12단계에 대한 내용, 또 해썹에서 핵심이 되는 이 7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이제 보도자료 있고요. 그리고 큐넷에서 제공되는 식품안전기사 출제 기준이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출제 기준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25년도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 것이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할 것이냐, 사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품기사 시험 때도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바뀔 때마다 출제 기준이 계속 제공이 되었었는데 이 출제 기준을 보면서 이 문제를 예측하기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실기시험이요. 필기시험은 과목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측하기 쉽지만 이 실기시험의 경우 이 출제 기준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이미 시험이 기출이 됐잖아요. 올해 24년도에도 3번의 시험을 통해 저희가 이게 출제 기준에서 이 문제를 예상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품안전기사의 출제 기준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해썹이 몇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한다, 이런 것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오랫동안 기사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이나 또 이제 25년도부터 첫 시험을 보게 되는 친구들 모두 같은 출발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도전을 멈추거나 공부를 멈추는 것보다 모두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5년도 이 안전기사 시험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 어떻게 예비를 할 것인가 잘 고민하셔서 이 1회차 시험도 또 치밀하게 준비해 본다면 분명히 합격까지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해당 영상인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우리 장미기사단의 수업이 궁금한 친구들일 것입니다. 자, 그럼 기존에 저희가 장미기사단 이 식품기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미기사단 수업은요, 4가지의 합격 전략, 또 이 4가지의 수업 방식을 가지고 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식품기사 실기시험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출제 범위, 영역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리고 주관식 문제 괄호 넣기, 그리고 서술하는 문제들, 근데 굉장히 공전의 아주 딥한 부분들, 실험법의 어려운 부분들까지 사실 넓고 깊은 부분이 출제가 되다 보니 너무 공부해야 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을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연도 기출문제를 이제 완벽하게 분석을 해두었고 그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풀어줍니다. 자, 근데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부분 학생들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들을 가져다 저 2004년부터 공부했어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기출문제와 관련된 핵심 이론입니다. 자, 핵심 이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수험생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만 잘 파악하면 되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알고 내가 이거 풀 수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될 이 이론적인 개념을 학생들이 손쉽게 놓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 교수진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잘 잡혀 있으면 실제 기출문제와 똑같이 출제되지 않아도 이 문제, 그 문제의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게 사실 저희들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을 잡아서 이제 기출과 아주 유사한 형태가 출제되어도, 조금 변형된 문제가 출제되어도 학생들이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 이런 전략이 통해서 올해 24년도에도 그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고 학생들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2만 알을 제공하고 있는데 무슨 2만 개의 알을 제공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라고 해서 핵심 키워드를 선생님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기사의 경우는 이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 문제에 서술을 하거나 그 단어들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그 주제를 주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그러니까 항목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럴 때 실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꼭 기억해 둔다면 그 키워드들을 꼭 작성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해당 파트의 핵심 키워드가 확실한 경우 저희가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꿀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작성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합격 전략이 실제로 먹히느냐?
이 합격 전략으로 진짜 합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궁금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올해 강의했던 내용에서 실제 이제 그 기출된 문제를 접목하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 슬라이드 내용을 보시면 2024 식품기사 이 실기 식품 제조 생산관리 파트의 식품화학 과목의 9강의 내용입니다. 9강에는 전분의 호화와 노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줬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 19년도 2회차에 기출되었던 전분의 노화 원리에 대한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줍니다. 이 노화의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분의 호화와 노화, 누가 생각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화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러이러한 원리다, 노화의 개념은 뭐다, 꼼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 그러면 기출만 분석하는 거죠. 근데 여기 선생님이 뭘 해주냐? 핵꿀팁을 제공합니다. 자, 핵꿀팁을 보시면은 여기 슬라이드가 커서 이제 지금 내용이 꽉꽉하게 들어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노화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식품화학을 통해 노화를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전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이 전분의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어떤 전분의 종류나 농도, 그리고 수분, 물이 많냐 적냐, 그 다음에 어떤 온도, pH, 그리고 이제 염의 존재나 이렇게 염을 첨가하냐 안 하냐에 따라 노화의 속도가 이제 빨라질 수도 있고 억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실제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들도 제가 꿀팁으로 드렸었거든요. 실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분을 감소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온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떤 첨가물을 넣었을 때 노화가 억제되는 부분, 그 이유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 올해 2회차 식품기사 실기 기출회사 특강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대로. 그런데 이 실기 시험을 보면 4번 문제입니다. 이 4번 문제를 보면 노화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역시 자주 나오는 토픽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회차들이 적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해설 특강을 할 때 기출을 다 찾아가지고 예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 위에 달아주거든요. 근데 이 노화가 7년도나 14년도 출제가 되긴 했지만 어떤 억제되는 것들을 몇 가지 적어봐라, 이런 내용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노화를 지연하는 이런 억제 조건에 수분 함량, 온도, 첨가물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술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 보셨죠? 핵꿀팁에 제가 수분 함량 내용, 온도 내용, 그리고 첨가물의 어떤 유화제나 설탕에 대한 내용을 이미 꿀팁으로 이건 기출과 다른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제공한 내용은 제가 이 부분도 여러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살펴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 기출이 됐습니다. 이게 장미기사단이 생각하는 합격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기출문제만 분석한다? 기출문제만 풀어준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 수업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이 실제로는 이런 핵심 이론을 통해, 또 저희가 이 오랫동안 식품 관련 강의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고, 실제로 단기간이지만 합격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희 장미기사단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학생들이 그래도 식품안전기사를 준비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장미기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의 합격을 도울 것인가, 사실 미리 예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식품안전기사 시험의 완벽 대비를 위해서 히든카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든카드는 해썹 특강입니다.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썹 내용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존에도 해썹 내용의 수업이 있지만 기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해썹을 전문적으로 강의해주고 계시는 김도희 교수님께서 12월 중으로
해썹 특강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썹과 관련된 법령들, 그리고 각종 고시들, 그리고 이제 해썹을 조금 쉽게 풀어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특강을 통해서 해썹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파헤칠 수 있도록 특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카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식품공학 기초이론 특강입니다. 자, 이게 뭔가요, 선생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식품공학 파트 이 공부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포기하는 문제 1순위가 이 식품공학 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김병현 교수님을 정말 어렵게 오셨거든요. 아마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 식품공학과 관련된 강의를 이렇게 명쾌하게 요 복원에 의지해서 진짜 어렵게 이게 맞나 아니다 맨날 오류 논리를 따지고 있는 이 파트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강의를 해주실 분은 아마 김병현 교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김병현 교수님께서 이 강의를 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도 같이 수업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그래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정말 개념적인 부분들 이거는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다시 이 기초이론 특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시 12월 중으로 이 특강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특강을 들으시면 이 식품공학 문제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포기하는 문제에서 오히려 내가 여기서 점수를 얻어서 합격의 문턱을 넘었어 라는 선물 같은 파트가 될 것이라 선생님은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특강 선생님 돈 내고 따로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기존에 저희 장미기사단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이 특강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 교재 같은 부분이나 자료들도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 특강이 이 강의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저희 대방고시학원에서 올해 이제 25년도 안전기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프리패스. 여러분들 프리패스 알고 계시죠? 이 프리패스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사실 공무원 시험에 있었지 자격증에는 없었는데 이 프리패스를 만들게 된 이유가요. 저희가 24년도를 살아보니까 학생들이 미리 공부하고 싶어요. 또는 제가 1회차 때 정말 아깝게 떨어졌는데 2회차에 다시 도전하고 싶은데 수강기간이 만료됐어요. 이런 많은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 식품기사 합격률이 너무 낮잖아요. 10%, 20%대예요. 학생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강의를 계속적으로 무한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고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프리패스 이 강의를 신청하게 되시면 기본 수강 기간이 있지만 25년도 3회차 시험 때까지 시험 날까지 계속 매 회차마다 연장을 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듣고 너무 기뻤어요.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프리패스와 관련된 이 강의가 신설됐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이 학원에 문의하시면 아마 상세히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저희 장미기사단은 25년도 1회차 실기시험이죠. 이 4월에 1회차 실기시험이 끝나면요. 실제 이 안전기사 문제를 바로 복원해서 철저히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분석을 해서 이 안전기사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반영된 새로운 강의가 25년도 5월경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강의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있으신데요. 조금 궁금하시겠지만 저희도 너무 여러분들을 더 빨리 만나고 싶지만 조금은 기다렸다 이 안전기사에 대한 뚜껑이 열린 후에 선생님들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믿고 저희 장미기사관과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대방고시 장미기사단
가장 장점은 뭐냐? 학생들과 교수진의 정말 끊임없는 소통, 또 빠른 피드백입니다. 학생들이 정말 이제 그 부분을 정말 좋아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과 저희 교수진들, 그리고 우리 대방고시, 이 트라이앵글로 기사 합격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들, 내가 이해하는 게 맞나? 사실 실시간으로 참 고민되죠. 이럴 때 선생님들과 정말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큰 경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 카페인 품격 카페입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 이제 그 품격 카페 식품 기사 이렇게 검색어를 치시면요. 저희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이 품격 카페는 선생님이 이제 기존의 공무원 강의, 영양사 강의, 또 우리 보건연구사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 식품 전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실 가장 채우고 싶었던 게 바로 식품 기사였는데 그 꿈을 제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 품격 카페에 들어오시면 식품 기사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이용하셔서 언제든 선생님들과 소통하실 수 있고요. 선생님 저는 수강생이 아닌데요. 이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수강하기 전에도 장미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고 싶다. 김도희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고 싶다. 언제든 쪽지나 그리고 또 이렇게 채팅 이런 것들로 언제든 소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품격 카페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대방고시 강의를 수강하시는 우리 수강생분들은요, 아마 오른쪽 끝에 부분에 교수님께 질문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기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사실 고민되는 부분들, 잘 해결 안 되는 과목들, 이런 것들을 해당 교수님께 빠르게 1대1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리엔테이션 마치기 전에 내년 일정 한번 보고 가야죠. 자, 내년 일정 보시면은 지금 2025년도 1월 13일을 기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희 실기 파트는요, 3월에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4월에 1회차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에 2회차 시험이 있고요. 11월에 3회차 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3회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25년도 모든 일정이 마치게 됩니다. 자, 기사 시험이 3번이나 있어 라고 하면 하다 보면 어느새 3회차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요. 나 시간 많다 여유 부리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목표했던 시점에 합격을 질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식품 안전기사,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 대방고시 식품안전기사팀인 장미기산단과 함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